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 이게 내용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아, 네. 뭐냐면요. 가끔 이제 관절이 아프거나 설사라는 그런 불편한 증상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근데 이게 실은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호전 반응일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아, 호전 반응이요? 네. 특히 이게 산화질소, 그러니까 나이트릭 억사이드랑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데요. 산화질소가 우리 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뭐 혈관 확장이라든지. 그렇죠. 신호 전달 물질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자, 그럼 이걸 한번 좀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공유해 주신 이 자료를 보면 왜 이런 불편함이 오히려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네. 같이 한번 깊이 들여다보죠. 핵심 논리가 뭔지. 먼저 그 관절 통증 얘기부터 시작해 보죠. 자료에 따르면 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게 회복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아니 보통 아프면 더 걱정되잖아요.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보라니 좀 놀랍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그 자료에서 말하는 호전 반응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뭐랄까 일종의 치유 위기 같은 거예요. 치유 위기요? 네. 몸이 이제 독소를 막 내보내거나 아니면 손상된 조직을 고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 증상이 좀 더 심해지는 현상인 거죠. 아, 구체적으로 이제 산화질소가 관련되면 얘가 혈관을 좀 넓혀서 그쪽으로 피를 많이 보내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염증 물질 제거는 빨라지는데 동시에 뭐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들이 확 활발해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열감이나 통증이 좀 더 느껴질 수 있다. 이게 자료의 설명입니다. 특히 원래 좀 안 좋았던 부위, 뭐 관절염 같은 만성 염증이 있던 곳은 더 뚜렷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이 뭔가 막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이죠. 근데 통증이 너무 심하면 좀 견디기 힘들잖아요. 혹시 자료에 뭐 대처법 같은 것도 나와 있나요? 네, 나와 있더라고요. 통증이 좀 심하다 싶으면 아마 산화질소 관련 제품이겠죠? 복용량을 잠깐 줄여보거나요. 아, 양을 조절하는군요. 네. 그리고 좀 특이한 게 따뚜룹이라는 식물 있잖아요. 따뚜룹이요. 네, 그걸 뭐 거즈 같은 데 적셔서 온찜질처럼 해보라는 제안도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아마 좀 진정시키는 효과나 그런 걸 기대하는 거겠죠. 따뚜룹, 흥미롭네요. 자, 그럼 관절 얘기에서 이번엔 소화기 쪽으로 넘어와서 설사 얘기도 좀 해보죠. 자료에서는 설사도 약간 비슷한 맥락으로 보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것도 사실 좀 의외인데 이건 또 어떤 논리인가요? 이것도 좀 더 크게 보면요. 자료는 기본적으로 장을 우리 몸 면역에서 아주 중요한 곳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장 건강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산화질소가 장 기능 조절이나 뭐 장내 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장벽 투과성이 잠깐 변한다거나 아니면 장 안에 사는 미생물 환경, 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막 재조정되면서 장 운동이 갑자기 활발해져서 설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료는 이걸 약간 장 안에 쌓였던 독소나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뭐랄까 일종의 장 청소 과정으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장 청소라. 하긴 설사가 불편하긴 해도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나요? 뭐 비슷합니다. 일단 물 충분히 마셔서 탈수 막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네, 수분 보충. 네. 그리고 이것도 증상이 좀 심하면 일시적으로 복용량을 조절해서 장이 좀 적응할 시간을 주라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이 내용들을 쭉 종합해보면 결국 이 자료가 말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그러니까 관절통이든 설사든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불편함들 있잖아요. 여기서는 아마 산화질소 관련 반응이겠죠. 이걸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고 애쓰는 과정의 일부다. 그러니까 반가운 신호로 받아들여라. 뭐 이런 느낌.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꾸준히 섭취해서 산화질소가 계속 좋은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덧붙이고요. 아, 꾸준함이 중요하다. 네. 제일 중요한 건 역시 그 관점의 전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아프거나 불편하면 아, 이거 부작용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맞아요. 덜컥 겁부터 나죠. 그렇죠. 근데 이걸 아, 내 몸이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능동적인 반응의 증거로 다시 보자. 이런 제안인 거죠. 이걸 들으시는 당신은 어떠신가요? 좀 신체 반응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다른 관점이네요.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이 자료의 주장이고요. 모든 통증이나 설사가 다 이런 호전 반응은 아니니까 진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전문가랑 꼭 상의하셔야 하고요. 이건 기본이죠. 당연하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이 자료가 특정 상황에서의 불편함이 오히려 긍정적인 과정의 일부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다른 종류의 어떤 신체적인 불편함들, 아니면 몸이 보내는 좀 미묘한 신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혹시 또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해 볼 여지는 없을까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그냥 놓치고 있는 몸의 이야기가 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몸의 신호를 다르게 해석해 볼 여지라. 네, 오늘 이 자료 덕분에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자료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